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대 가야죠. 근데 의대가 학부 전공이 아니거든요. 하이스쿨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6년제, 7년제, 8년제 해서 학부와 의대를 같이 공부하는 그 통합과정, BSMD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4년제 대학으로 어떤 전공이든 들어가서 프리메드라는 트랙을 해가지고 MCAT을 봐서 의대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모습들로 아이들은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메드는 전공인가요? 프리메드는 전공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프리리퀴시트를 공부해 나가는 코र्स 트랙이에요. 상위 한 50개 대학을 보면 다 프리메드 카운슬러 or advisor, or program 이렇게 해서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었으면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코र्스들을 공부하면 의대 진학이 유리하게 될 수 있는지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메드는 전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공들을 선택하면서 이런 프리메드 공부를 해나갈까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프리메드라고 하는 코र्스들, 프리리퀴시트라고 하는 코र्스들을 쭉 리스트해 보면 대표적인 게 바이올로지가 있을 거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사이콜로지도 있고요, 캘큘러스, 수학도 있고요, 잉글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코र्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이올로지 and 1year, chemistry and lab 1year,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잘 아는 오게닉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들 하면서 이런 코र्스들이 전공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제서 나 메디컬 스쿨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거에 프리리퀴시트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MCAT만 보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돼 있습니다.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들을 선택해서 메디컬 스쿨로 나중에 트랙을 만드는 거는 다소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의대 가려면 바이올로지 전공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오 모르고 어떻게 의사를 하겠어요. 그죠? 누구나 의대 지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대 가는 길로 대학 원서를 쓰려고 그러면 바이올로지, 바이오케미스트리 혹은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들을 전공 과목으로 넣죠. 그래서 바이올로지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가장 어려워요.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참 이건 현명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메드 프리리퀴시트에 바이올로지는 1year biology and lab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4년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다른 과목들을 하면서 이렇게 바이오나 이렇게 프리메드 프리리퀴시트를 맞출 수 있게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조언들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학교 지원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앞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학교가, 대학이 트랙들을 잘 어드바이징 해주는 학교들인가, 내가 생각하는 학교가 이런 프리메드 코र्스 트랙이나 이런 거를 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학교가 리서치를 잘 서포트 해주나. 왜냐하면 여기에 리서치는, 사실 리서치라는 부분이 학생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그 탐구 능력을 제일 집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학부가 그런 리서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대 진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그 대학교에 들어갈 때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처럼 내가 들어가고 싶은 메디컬 스쿨의 EAP, early assurance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도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직접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EAP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메디컬 스쿨을 선택할 때 좋은 세이프티를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EAP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리서치해 보는 건 꼭 추천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을 가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사실 GPA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MCAT 성적이거든요. GPA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 되는 거면 학부가 내가 의사 되는 길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부가 너무 좋은 학부지만 내가 GPA를 만드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현명한 선택은 아니겠죠.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UC 버클리하고 프린스턴이라고 그러나요? 공부 어렵고 GPA 받기 어려우니 너무 좋은 학부인데 의사 되는 메디컬 스쿨 지원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교들을 꼭 가고 싶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하면 어떨까요? 가장 공부하기 쉬운 메이저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 학교들 다 first, second year는 전부 다 교양 과정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게 하잖아요. 프린스턴에서 바이올로지를 하는 게 나의 의사 가는 트랙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리뷰를 꼭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전 학생 중에 최근에 하버드에서 패밀리 메디슨 레지던시를 시작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마그넷 스쿨에서 클리너리 아트 앤 호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공부한 학생이에요. 클리너리 아트 너무 좋아해서 4년 하이스쿨에 있는 동안에 웨딩 케이크 전문으로 오더 받아서 만들고 하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프린스턴 들어갔어요. 너무나 패션 있게 공부하고 즐겁게 4년 보내서 훌륭한 GPA에 훌륭한 SAT 스코어, 훌륭한 액티비티로 프린스턴 들어갔습니다. 프린스턴 들어갈 때 티올로지 공부했어요. 근데 티올로지 공부하는 중에 아마 봉사활동 같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첫 봉사활동 갔다가 이 학생이 메디컬 스쿨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리메드 프리리퀴시트 막 공부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졸업하면서 MCAT 보고 코넬 메디컬 스쿨 들어갔습니다. 코넬 메디컬 스쿨에서 잘 시간 보내고 잘 훈련 받고 지금 이제 하버드 레지던시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의사를 생각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여러 시간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길은 있고 언제나 해야 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로드맵 만들면 훌륭한 결과들 만들어내는 거를 늘 보게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이라면 지금 하이스쿨을 시작했다면 어떤 모습들로 쭉 의사가 되는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의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좀 짚어주고 싶어요. 의대에 가는 학생들. 자, 여기서 의대라고 얘기했을 땐 BSMD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시다. 들어가기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2%도 안 될 거예요. 이 합격률이. 이 학교들이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아니면 다 잘 아는 BSMD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쭉 구글 해보면 한 30개 넘는 학교들이 나와요. 이 학교들의 합격률은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들을 목표로 공부하는 의대 지망생이라 생각하고 중요한 요건들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urse rigor, 그리고 standardized test score. 이 아카데믹 포트폴리오에 대한 게 1번. 두 번째, leadership. 세 번째는 volunteering. 그 다음에 4번째는 shadowing. 5번째가 research예요.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건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5가지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지 이 4년이 잘 의대 지원서가 다 잘 준비가 될까 생각하면 당연히 9학년 때부터 벌써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코र्스 리거라든지 이 아카데믹 포트폴리오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 사실 8학년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8학년에 공부했던 부분들 가지고 9학년에 코र्스 리거가 정해지고 또 마그넷 스쿨이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는 거니까 거의 뭐 8학년부터라고 생각하고 일찍 공부를 생각
생각한다고 해도 도움이 더 되겠죠. 저는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중에 첫 번째가 하스피럴 발런티어링이에요. 하스피럴 발런티어링 하려고 그러면 인근 병원에 아주 일찍 신청서를 넣어야 돼요. 오늘 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학부형님들 중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신청서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들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EMT라고 하는 과정도 있어요. EMT는 보통 16살이 돼야지 애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EMT라고 하는 요 이벤트를 제대로 겪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100시간 정도 코र्스를 들어야 EMT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T 서티피케이션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동네에 있는 그 앰뷸런스 코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MT를 생각하는 시간부터 EMT로 일을 하는 데까지는 글쎄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시기를 선택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 EMT로 일하는 게 12학년 정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100시간 되는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들은 11학년 되기 전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또 뭐가 있나요? 인턴십.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쉐도잉이라는 파트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 쉐도잉을 9학년 끝나는 여름방학부터 늘 하는 학생들도 있고 11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9학년부터 하는 쉐도잉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의대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이 구체화된 다음에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정도에 이 쉐도잉이나 인턴십 하는 부분들을 만들면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액티비티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시기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 만큼 9학년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 그림들을 좀 미리 그려놔야 찾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게 되니 굉장히 중요한 롱텀 플랜이라 미리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리더십인데 의사 되는 그 트랙을 만들 적에 이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으로 경험했던 걸로 우선 아주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가 대개는 이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이 했던 경험이 큰 몫을 합니다. 어느 프로페션보다도 하이 EQ가 필요한 게 의사겠죠? 의사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리더십, 특히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한 경험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으로 사회 약자를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 프로페셔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EQ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의 하스피럴 발런티어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은 그거보다는 더 사회를 많이 알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스마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오퍼레이션 스마일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언청이 수술 아시죠? 그런 수술들을 할 수 있도록 펀드를 모으거나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펀드 레이징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거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의 경험이 되는 거죠. 또 러닝 챌린지나 아니면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에 들어가죠. 보통 이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에세이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메이저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5가지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리서치입니다. 자, 리서치는 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관심이 결국 가장 깊게 탐구 영역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리서치라고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의대 진학 요건에 이 리서치가 들어가 있는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학적인 이벤트들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 가지 그런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게 리서치인데, 리서치에 대한 생각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시간은 10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9학년은 그냥 뭘까 하는 관심 정도일 거고요. 10학년에는 그게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10학년 한 해 동안 어떤 경우는 AP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리서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AP 세미나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학생들은 AP 리서치라는 11학년 과정 통해서 결국 리서치 아이템으로, 리서치 토픽으로, 그리고 리서치 경험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학교는 AP 세미나나 리서치가 없을 거예요. 개설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10학년부터는 과학 선생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리서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해야 해요. 학교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혹은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클럽이나 리서치 팀들이 11학년부터 실제적인 경험들을 시작하고 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인 리서치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라면,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11학년 겨울 정도 됐을 때 대학에서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이나 외부에서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에 조인을 해보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리서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할 수 있고,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2달 동안 아주 집중적인 리서치 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리서치라고 하는 파트가 어렵기는 하고 아주 큰 일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리서치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만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의사의 길이 될 수 있는 의대 진학에 필요한 리서치에 대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GPA, Course Rigor, 그 다음에 SAT, or ACT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이거는 기본이 되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그 한 요소입니다. GPA는 4.0에 가까운 GPA가 되는 게 결국은 이 BSMD 프로그램이나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쉬운 과목에 4.0 가까운 부분들로는 의대 진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코र्스 리걸. 하이스쿨 코र्스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코र्스들이 AP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코र्스들은 AP 시험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 코र्스들이 대학 지원서에 리스트가 돼야 되니 11학년에 공부했던 AP 코र्스가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의 AP 코र्스에 대한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리스트를 해보면 AP Calculus BC, AP Chemistry나 AP Bio, 영어, 그러니까 AP English and Language Composition, 혹은 AP Literature. 이런 3가지의 큰 코र्스들은 이 학생의 코र्스 리거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아주 바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만큼 하면 학생들은 AP US 히스토리는 거의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र्스들이 AP 점수 4점 내지 5점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메디컬 스쿨 진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도움이 되는 AP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학년에 해야 되는 AP들도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는 AP들은, 의미 있는 AP는 그게 AP 세미나, AP 리서치예요. 학교가 이런 AP 세미나와 리서치를 다 개설해 놨다면 반드시 관심 가지고 그 트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P 코र्스를 했던 학생들의 12학년 AP가 기운 빠지는 AP가 되면 안 되니까 AP Physics, 그리고 AP Calculus BC까지 했던 학생들은 멀티베리어블이나 리니어 알지브라 정도까지는 가는 게 아주 의대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아카데믹 포트폴리오로 잘 정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P 코र्스가 잘 정리되는 학생들의 9학년, 10학년은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9학년에 알지브라 2 이상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은 AP Calculus BC를 11학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학년의 알gebra to honors, 10학년의 pre-calculus는 너무나 당연한 수학 과정이 될 거고요. 9학년, 10학년의 honors science가 되지 않고는 AP 바이오나 AP chemistry를 11학년에 할 수가 없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9학년, 10학년에 있는 모습들이 8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고는 이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긴 여정이죠. 그런데 차곡차곡 8학년부터 9학년부터 준비되었던 과정들이 이런 모습으로 잘 정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9학년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부모님들은 앞으로 있을 그 40개월의 로드맵을 돌아가지 않는, 오해하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고자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리고 상담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로드맵의 수정은 언제나 가능하죠. 쉬어갈 수도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고 잘 만들어진 로드맵이라면 그 방향이 수정되거나 다른 길로 가더라도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GPA입니다. 학교 성적이 좋아야 돼요. 4.0에 가까운 성적, 그리고 만점에 가까운 SAT 성적, 그 다음에 필요한 수준의 AP 과목들이 잘 리스트가 돼 있는 아카데믹 포트폴리오, 이게 기본입니다. 자, 잘 리스트가 돼 있는 그런 이 과목들 혹은 AP 성적들이 지원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 학년이 11학년이에요. 11학년 굉장히 중요해요. 11학년 선생님이 추천서도 써야 되고 11학년에 했던 학교 성적은 너무나 중요한 그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학년에 공부한 AP 과목들이 뭐였는가, 그거는 이 학생이 BSMD나 혹은 상위권 탑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갈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BSMD 프로그램에 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11학년의 AP들을 한번 보죠. AP Calculus BC, AP Chemistry나 Biology, 그 다음에 AP English Language Composition이나 AP Literature. 이건 기본적인 거죠. 이 과목들이 A로 끝나고 그리고 5점으로 맞춰지면 의대 지원서 넣는 건 굉장히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AP US 히스토리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의 AP는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모습에 같이 들어가는 AP들이 있다면 AP 세미나, AP 리서치예요. AP 세미나하고 리서치는 보통 2년 과정인데 10학년에 AP 세미나를 하면 11학년에 AP 리서치, 이런 형태의 트랙으로 하이스쿨이 이렇게 준비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경우는 AP 사이언스하고 이런 과목들이 같이 가기는 어렵도록 그렇게 코스 트랙이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보단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코스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AP 코스가 되려면 이 학생들은 9학년 때부터 코스 모양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AP Calculus BC를 11학년에 듣는 학생들은 9학년에는 Algebra to Honors 이상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10학년엔 Pre-Calculus Honors or AP Pre-Cal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은 Post AP, 그러니까 AP가 끝나고 나면 12학년에 Multivariable이나 Linear Algebra 정도의 코스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학교는 수학 코스가 멀티베리어블 리니어 알제브라가 준비 안 되어 있어서 혹은 들을 수가 없어서 AP 스탯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부러 AP 스탯으로 쉽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P 스탯은 좀 쉬운 과목에 들어가니까. 자, 하지만 어쨌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AP 트랙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AP 코스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베네핏이 커요. 왜냐하면 AP Calculus BC, AP Chemistry, AP Bio, AP Physics 이런 과목들을 전부 4점, 5점 받아서 대학교에 가서 이 과목들을 웨이브 받는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메디컬 스쿨 얼리 어드미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과정들을 미리 다 끝냈으니까. 자, 4년 동안 학부에 있으면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리서치나 어떤 커뮤니티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런 과목들을 미리 다 끝냈으니까 충분히 더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공부 잘하니까 베네핏이 많네요. 그죠? 돈도 절약할 거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그 레주메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AP 수업을 몇 개나 들어야 좋은 대학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AP 과목들은
학생들이 학과 공부를 할 때 최고로 잘할 때 만드는 AP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AP 과목들은 6개, 7개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이 AP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데이스쿨이나 보딩스쿨들은 AP라고 얘기하지 않고 AP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건 AP 수준이기 때문에 AP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AP의 개수라고 하는 파트는 저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P 시험 갖고 마무리가 된 과목들이 5개, 6개 과목 이상을 대학에서 웨이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비를 얼마큼이나 절약할까요? 그죠? 한 해에 학부 학생들이 듣는 과목들을 생각하면 좋게 1년 이상은 세이브 할 것 같아요. 요새 대학 등록금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25%를 절약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세이빙이죠? 이게 세이빙만이 아닌 거예요. 얼리 어드미션 트랙으로 메디컬 스쿨 진학했을 때 1년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의사 되는 거 아닌가요? 3년에 졸업 안 하고 4년에 졸업하면서 각각의 매년에 있는 과목들을 조금 라이트하게 가져가면서 하이스쿨 때 충분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커뮤니티 리더십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거든요. 더 훌륭한 의대 지원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베네핏이 되겠네요. 더 성숙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의사라는 프로페셔널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학비 이상의 경험을 만들 수 있죠.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성공적인 로드맵을 만드는지 같이 상의하는 시간들, 같이 경험들 나누는 시간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